사업하는 이현주입니다. 여기 혹시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여기 서울명에서 처음 들어오신 분? 네. 좋아서 오셨나요 혹시? 아니면 끌려오셨나요? 좋아서 오셨어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사업을 시작한 지는 이제 1년 됐어요. 1년. 그리고 마실리라는 사업을 시작한 게 처음 네트워크 마케팅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원래 네트워크 마케팅에 편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년 전만 해도 저는 뷰티업을 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 회사가 저희 회사에 찾아옵니다. 같이 하자고. 근데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나쁘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 일이 비전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게 저한테 편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찾아왔지만 내가 이걸 굳이 왜 해야 될까? 이걸 했을 때 과연 내 교육생들이 나를 또 어떻게 볼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시작을 하지 않았었고 제가 시작하게 된 이유는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서 있겠죠. 사실 근데 사장님들 편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편견은 잘 모르면서 좋아하는 것도 편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잘 모르면서 싫어하는 것도 편견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거를 잘 알아보면 됩니다. 내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진짜 비전이 있는지 없는지 사장님들이 객관적으로 분석하셔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시작을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말고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 편견이라는 거를 이 일을 하면서 많은 회사들이 찾아왔지만 안 했던 이유가 이렇게 나름 어리지만 경제적인 자유까지는 아니지만 나이에 비해서 높은 소득을 벌고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벌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찾아오니 내가 굳이 이걸 왜 해야 돼? 비전을 못 본 거죠. 근데 제가 보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유는 제가 뷰티를 하면서 만난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뷰티를 하면서 만난 여자친구도 지금 네트워커예요. 저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뷰티를 할 때 사실 이게 모든 일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뷰티 할 때 저희 엄마는 뜯어 말렸습니다. 저는 디자이너 출신이어서 디자이너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요. 근데 제가 이거 한다 뷰티를 한다 했을 때요. 남자가 뭘 그런 거 하냐. 그죠? 그리고 내가 이걸 저희 친구들은요, 네가 무슨 그렇게 뭐 속눈썹하고 뭐 반영공하고 이거에서 무슨 뭘 하겠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저는 시장성이 아직 남자가 없었고 이 업을 하려고 하는 사당에 2km 반경 안에 하고 있는 사람이 2명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1년 뒤의 결과는요, 저희 어머님이 네일 아트를 하라고 했어요. 그 사업장에 네일 아트 넣지 않겠니? 그때 저는 네일 아트 실제로 배우러 갔습니다. 제 친구들 와이프들이요, 이 사업장에 그렇게 무시했던 친구들이 와이프를 저희 학원으로 보내요. 와이프한테 너도 좀 배워서 돈 좀 벌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했던 건 사실 모든 일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트워크도 그랬었어요. 저도 시작했을 때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긴가민가하거나 또는 그거 뭐하러 그거 하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년 정도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요, 친구들이나 어머니도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은 친구들이 먼저 연락도 와요. 가끔은 제가 이런 소리도 들어요. 친구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친구들이 야, 호준이 하는 거 그때 들었던 거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거야?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 들어요. 근데 전 얘기 안 해요. 찾아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도요, 안 하다가 지금은 꾸준히 열심히 제품을 전달하고 계세요. 그렇게 사람들은 결국에는 결과를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저 또한 네트워크에 대한 기전을 모르다가요, 이렇게 어떤 결과를 보고 제가 이걸 알아보기 시작해요. 여자친구의 지인들이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일을 통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시간적인 자유를 누리는 걸 제가 눈으로 보게 돼요. 그때 제가 느낀 건 도대체 저게 뭔데 내가 그동안에 했던 사업보다 저렇게 크게 사람들이 누리고 사는 거지? 그게 처음에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저보다 굉장히 더 평범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싶어서 제가 스스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나라 산업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공부를 하고 난 제 결론은 뭐였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했던 일보다 훨씬 비전이 크다고 저는 인정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약간 꼰대처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인정을 해버렸고요. 인정을
신앙을 하니까 제가 더 많은 관심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공부를 하고 네트워크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해야겠는데 어떤 회사를 찾아야 될지라는 해안은 없었습니다. 이 산업이 좋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저는 뭐 했냐면 누구한테 찾아가서 내가 이걸 배우면 성공률이 높을까? 그거를 고민했던 거예요. 이왕이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어설프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간다면 그 사람들의 결과치와 성공의 방정식을 아직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왕이면 최고로 성공하신 분 찾아간다면 그분의 방식을 제가 따라간다면 성공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찾아가셨던 분이 여기 계신 부자 스폰서님이었어요. 얼굴은 한 번도 못 뵀지만 유튜브로 많이 뵀어요. 제가 찾아가서 그분을 통해서 공부를 했고 자 지금 현재요 투잡의 시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잡뿐이 아니죠. 쓰리잡, 맞벌이, 심지어는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물가가 상승하는 비율에 비해서 어떤 거죠? 우리의 임금이 그만큼 늘었나요? 자,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과자가 500원짜리가 지금도 판매하는데요. 그게 지금 3,000원이에요. 그러면요, 6배의 물가가 올랐는데 저희의 임금이 6배가 올랐나요? 안 올랐죠.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런 소비들은 계속 증가하는데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적으니까 하나의 일로만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죠? 두 부부가 같이 일을 해야 되고요. 그 두 부부가 투잡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버는 시간은 자꾸만 늘어나고 있죠 지금.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죠? 행복 지수가 높을까요? 맞아요. 왜요? 시간은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없잖아요. 계속 점점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4인 가족 표준 생계비가요 579만 원에서 706만 원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요 제 나이가 34인데 제 친구들은 삼성을 다니거나 LG를 다니거나 큰 대기업을 다니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오랜만에 만나면 항상 하는 소리는 뭐냐면 내가 혼자였을 때는 이 정도 괜찮았다. 근데 결혼을 하고 애가 둘이 생기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된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또 투자할 수 있는 것, 너 혹시나 정보 있으면 좀 알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알려줘도 안 해요,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촉이 없는 거죠, 촉이. 근데 어쨌든가 그렇게 계속 질문을 한다는 거죠. 네. 55세 이후에 저희가 지금 앞으로는 고령화가 일어난다고 해요. 100세 시대까지 우리가 살 건데 55세 이후부터 80세까지 저희가 필요한 금액이 얼마냐는 거죠. 앞으로. 그렇죠? 8억 정도가 필요하대요. 자, 55세부터는 8억의 돈을 모아놔야 내가 80세까지 살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죠.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매월 필요한 금액이요. 296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296만 원. 그런데 저희가 살 때 항상 어떻게 살죠? 먼 미래를 미리 생각하고 혹시 개척하시나요? 지금 맞벌이로도 생활하기 위해서 그렇게만 사는데 그 돈이 과연 모이고 있나요? 제가 볼 때 안 모인다고 생각하거든요. 20대건 30대건 40대건 결국에는 막연하게 내년에 나아질 거야 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그 결과는 항상 똑같죠. 매년 흐르면서. 네. 지금 90세까지 살고 100세까지 살면 결국에 100세까지 산다 하면 14억 5천이라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14억 5천. 이마트가요 사상천 적자를 내요. 이마트가 적자를 낼 거라고 상상해 보셨나요? 삼성 계열의 이마트입니다. 근데 이마트가요 2018년도에 엄청난 적자를 일으켜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인터넷이라는 창구를 통해서 점포가 아닌 인터넷으로 사면요 훨씬 더 저렴하게 쓰고요. 요즘에는 쿠팡 같은 경우 새벽에 주문하면 아침에 옵니다. 소비자들은 결국에 어떤 걸 원하죠?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길 원하죠. 좀 더 편리한 서비스를 원하죠. 소비자는 점점 똑똑해지고 있어요. 왜? 이제는 SNS의 발달로요 소비자들이 국가가 알려주고 싶지 않은 것마저 다 알게 되죠. 자, 시간이 흘러가면 결국 유통의 단계가 줄어드는 인터넷 쇼핑이요 정보를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결과가 나와요. 옛날에 이건희 회장님이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앞으로 10년 뒤에는 점포는 없어질 거다라는 내용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지금 앞으로 이마트라든지 편의점은 살아남을 수도 있겠다. 큰 마트나 이런 마트가요 점점점 사라졌을 때 사람들은 결국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한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요. 어머니 살 때 옛날에는요 인터넷이 들어오더라도 이거 믿지를 못했대요. 내가 결제를 하면 저 물건 진짜 오는 거야? 사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요 지금은 저희 엄마는 쿠팡으로 핸드폰으로 모든 걸 주문합니다. 뭐 변관이건 뭐 세제건 전부 다요. 그렇죠? 시장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때 부정하더라도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맞춰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시대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맞냐고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자, 네트워크 마케팅이요. 이 경제 잡지를 보면요. 2018년도에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어요. 자, 5조 2,208억을 달성했고요. 회원 수가요 903만 명을 달성했어요. 어디서 발표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자 이런 내용들을 못 믿어도요. 공정거래위원회라는 나라가 운영하는 그곳에서 이 데이터상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매출은 오르고 계속해서 회원 수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팔로워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유가 뭐냐는 거죠. 결국에 소비자는 더 똑똑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한테 유리한 쪽으로 편견을 깨고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 또한 그렇게 편견이 있었지만 결국엔 들여다보니까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느끼게 된 거죠. 네. 결국엔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정부는요 점점 빨아줄 수밖에 없죠. 그때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쿠팡을 통해서 싸게 사죠. 근데 쿠팡을 통해서 싸게 사지만 내가 무언가 했을 때 수익으로 소비가 연결되나요? 조금 연결되죠. 적립금. 다음번에 살 때 조금 저렴하게 사죠. 근데 만약에 좋은 제품이나 내가 쓰던 제품을 더 저렴하게 쓰는데 소비가 수익으로 연결된다면 그게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점점 똑똑해지고 있고 이런 전달들을 받다 보니까 결국에는 똑똑하게 네트워크 마케팅에 진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래요. 기존의 유통 단계를 줄이고 관리비 공급의 샘플비를 없애고 회사는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합니다. 그럼 이 많은 유통을 거쳐서 우리한테 판매가 되죠. 그러면은 생산 단가보다 당연히 비싸게 샀을 거예요. 그런데 유통의 그 단계를 줄여버리면 지출이 줄어들겠죠. 그러니 저희가 저렴하게 사겠죠. 이런 거랑 똑같아요. 내가 신라면을 사 먹을 건데 신라면을요 농심 공장에서 사 먹을 수 있나요 지금? 못 먹죠. 결국엔 어떻죠? 생산하면 이런 유통을 거쳐서 광고를 통해서 저희가 사 먹죠. 그러니 100원이든 200원에 생산하는 그 제품을 저희가 1000원이든 1500원 사 먹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농심에 생산하는 걸 저희가 직접 인터넷이나 창구를 통해서 사 먹는다면 좀 저렴하게 사 먹을 수 있을까요? 네. 자, 만약에 제가 1000원에 사 먹던 농심을요 400원에 사 먹으면 좋잖아요. 근데요 회사도 어쨌든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서 매출을 일으켜야 회사가 운영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회사는요 돈을 투자해서 마케팅을 하는 걸 추구하지 않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요 누구한테? 저희가 소비를 하고요 제가 소비한 걸 직접 쓴 소비자가요 누군가한테 맛있다고 알렸더니 이 소비자들마저도 직접 거래를 하게 되죠. 저렴하게. 대신에 누굴 통해서 회사의 매출이 일어났죠? 제가 소개함으로써 일어났죠. 그러면서 마케팅 비용을 저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공부했을 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내가 일상을 살면서 평상시에 보고 듣고 느끼고 먹었던 좋은 것들을 그동안에 계속 전달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근데 업체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줬죠. 근데 저희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편적인 또 하나의 재밌는 게 뭐냐면 삼성, LG, 롯데 이 큰 대기업 있잖아요. 거기에서 저희가 일을 해요. 월급을 받죠. 근데 저희는 나가요. TGV에서 영화 보고요. 그렇죠? 이마트에서 뭔가 구매를 하고요. 신세계에서 뭔가 구매하고요. 그 수익은 다시 어디로 갑니까? 기업으로 가죠. 소비자가 기업에서 돈 벌고 다시 갖다 주고 있죠. 계속 그런 구조로 살아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네트워크 회사는 뭐죠? 내가 소비가 지출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수익으로 연결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도요 원래 마케팅은 선 지출을 하고 그 다음에 수익을 벌어야 되죠. 그러면 선 지출을 2억을 했다고 하면
2억을 했다고 하면 2억 원의 매출 이상이 나야지 소득이 아닌가요? 만약에 안 난다면 적자겠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기업이요 먼저 선 매출이 일어나죠. 왜요? 저희들의 소개로 매출을 일으키면 그 다음 마케팅 비용을 주잖아요. 결국에는 기업 입장에서도 더 유리한 마케팅이에요. 왜?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소비자와 회사가 윈윈하는 구조예요. 윈윈, 서로가 좋은 구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진화한 유통이기도 하고요, 가장 이상적인 마케팅이라서 이거는 우리가 서로가 공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결국엔 마케팅이에요. 마케팅인데 마케팅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매체를 통한 마케팅, 하나는 구전을 통한 마케팅. 매체를 통한 마케팅은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100만 원 투자하는 사람과 1억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1억이 이기죠. 왜요? 더 큰 매체, 더 많은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니까 이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경제적인 리스크는 좀 있죠. 자, 구전 마케팅은 소개를 10명한 사람이 이기나요? 100명, 1000명한 사람이 더 많은 소득을 누릴까요? 1000명이겠죠. 그러면은 대신에 이거는 경제적인 리스크는 없지만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이. 결국에 마케팅이라는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을 한 사람이 이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1000명을 전달하면 되는데 저희가 1000명을 전달하려고 하니까 어떻죠? 좀 막막하지 않아요? 나 1000명이 없는데. 근데 아실리의 구조,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멀티레벨 마케팅 때문에 그래요. 사장님, 만약에 우선 다단계라는 단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죠. 이거를 만약에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가 사장님께 뭔가 판매를 하거나 뭔가 수익을 창출했어요. 근데 이분이 누군가한테 하는 거는 저한테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창출을 했어요. 그 이분이 전달한 무언가도 저한테 수익이 창출된대요. 그러면 단단계가 낫나요? 수익이 다단계가 낫나요? 다단계. 정말 객관적으로 따지면 훨씬 유리한 구조가 아닐까요? 근데 그거를 옛날에는 법적인 제도가 없을 때 여러 피해 사례들이 있었으니까 그거가 안 좋은 인식, 단지 판단이 쌓여진 것 뿐이죠. 멀티레벨 마케팅이기 때문에 제가 2명을 추천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레버리지 효과로 그 전달 그 연결된 모든 것들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매출을 일으켜요. 그러면 이 이유 때문에 뭐냐면 그 여자친구의 지인들이요, 정말 평범했지만 그 많은 부를 저보다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 친구들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2명, 4명을 추천했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자기의 네트를 구축하는 사람이 100명, 1000명이 함께 네트를 구축하게 되죠. 내 네트를. 그러니까 결국엔 저보다 어떻죠?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노동과 소비를 더 빠른 기간 안에 많은 사람들을 소유하게 되니까 당연히 제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평범했지만 또 청렴하게 전달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 흐름 4사분면을 봤을 때 이 기사분면에 속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유가, 자, 직장인하고 자영업은 결국에 내가 직접 노동해야지만 소득이 창출되죠. 내가 노동을 하지 않는, 내가 만약에 2달 동안 직장을 쉬면 어떻게 될까요? 월급이 나오나요? 한 달만 더 쉬어볼게요. 잘리나요? 잘리죠. 네. 자영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셧다운을 올려서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엔 돈을 창출되지 않아요. 더군다나 요즘은 엄청나게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죠? 오토로만 돌리나요, 사장님들이? 자기가 직접 하죠. 왜? 임금이 너무 오르니까 매출 대비 나가는 지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저도 그걸 요즘에 많이 느껴요,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사업가는 뭐냐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든 시스템에 참여가 되면서 그 시스템으로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노동과 소비를 소유하면 결국에는 내가 8시간,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8시간이잖아요, 보통. 그러면 100명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몇 시간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800시간을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논리입니다, 결국에 백종원이 내린 점포보다 백종원이 돈을 더 버는 이유는 시스템을 만든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소유하기 때문에 백종원이 한 점포당 3%의 로열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4사분면에 속하기 때문에 많은 경제학자들이요, 저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똑똑한가요? 빌 게이츠가 똑똑한가요? 그렇죠. 로버트 기요사키가 세계적인 경제학자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소프트웨어를 안 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만약에 그런 거 안 한다면 결국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고 얘기하는 게 이분들인데, 근데 왜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냐는 거죠. 우리 주변 사람들 부자 많나요? 없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25살에 집이 엄청 무너졌어요. 그때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는 학생이었거든요. 꿈을 키우면서 집이 무너지니까 제가 뭔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의 경제도 다 무너지면서 우리 부모님도 헤어졌어요. 그때 저는 뭐 했냐면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 성공한 사람들 찾아갔어요. 제 친구들과 만나는 건 단절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친구들을 만나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됐어요. 내 삶에서. 도움이 안 돼. 친구들 만나도 맨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영혼 없는 그냥 그런 위로. 정말 쓸데없는 정보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는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나 어떠한 마인드로 일을 해나가나 그거를 봤더니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돈이 전부 다 금수저가 아니었었어요. 제가 만난 분들은 시스템이라는 걸 계속 구축하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저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들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해했을 때는 엄청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사업이구나 라는 걸 제가 확률적으로 높게 본 겁니다. 확률적으로. 단지 제가 선택한 부분은 아실리입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선택한 부분가 아실리인데, 아실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제가 지은 건물 이름이 아실리예요. 아실리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리고 건물도 무너져요. 진짜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실리는요, 미국에서 설립됐어요. 미국에서 설립이 돼서 재미있는 건 미국에서 영업을 시작했다는 게 아니죠. 미국에서 설립됐지만 재미있는 건 한국에서 영업을 시작해요. 이 말은 즉슨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요, 맥도날드를 하고 싶어요, 롯데리아 하고 싶어요, 카페맨을 하고 싶어요, 스타벅스 하고 싶어요. 왜 그러죠? 글로벌이잖아요. 자,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지금 스타트하는데 지금 많은 나라들이 열린다는 뜻은 뭐냐면 전 세계의 매출이 한국 발 안에 있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전 세계의 매출이. 아메이 볼까요? 아메이는 80번째 열려서 여기에 우리나라가 열린 거예요. 근데 여기 상하이는 많은 나라가 매출을 늘릴 수 있을까요? 이미 전 세계 시장을 찾는데 없겠죠. 그 기회, 즉 뭐냐면 아실리의 가장 큰 비전은 뭐냐면 바로 시장의 크기입니다. 시장의 크기. 내가 개척할 수 있는 땅이 너무나 지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개척해 나간다면 내가 되는 짓을 늘릴 수 있는 게 심지어 맥도날드 회장처럼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한국을 시작을 했고요. 벌써 한국을 시작으로 8개의 나라가 빠르게 해외가 개척되고 있어요. 엄청 빠르게. 제가 다른 회사들을 이름을 말하지 않겠지만 다른 회사들을 보면은 이렇게 빠르게 해외가 개척되는 걸 저는 찾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제 지식에서. 이렇게 빨리 개척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두 회장님이요, 엄청나게 많은 성공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이 두 회장님은 유니시티라는 기업을 운영했던 대표입니다. 대표. CEO. 유니시티가요, 우리나라에서는 매출을 4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 수십 개 나라에 오픈이 돼 있어요. 그 안에서 한국의 매출이 일단 높고요.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의 성공 데이터베이스와 한국의 성공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다른 나라를 진출할 때 많은 리더들도 알 거고요. 그렇죠? 그 시장에 대한 성공 데이터베이스로 진출이 아무래도 컨택이 좀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무나 그 듣보잡이 아니고 진짜 전문 경영이 제대로 매출을 키워봤던 그 성공자가 이 유니시티에서 나와서 아실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 네트워크와는 시작점 자체가 틀린 거예요. 대부분 네트워크 회사가 보면은 돈만 있다고 차릴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회사를 가만보면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만 돈 있으면은 이 구조 자체가 사업자한테 아까 말한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차려버리는 거. 그렇게 대부분 망하는 거죠. 근데 이 회사는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자 30%님이 한국 분이셨기 때문에 한국에 오픈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멕시코인이었다면 멕시코에 갔을 거예요. 자, 유니시티가 성공 데이터베이스가 많은데 한국과 멕시코가 시장성이 좋다고 유니시티 안에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한국과 멕시코 어떤 분을 만날까? 첫 번째로 가장 마케팅을 잘 할 사람이 누굴까? 고민하다가 1년 동안 찾다가 이분을 만난 거죠. 이분의 이력도
A사에서 파운더 수석, 시크릿 전 세계 최고 직구차. 결론은 뭐죠? 어디에 계셨든 간 일단 최고였다는 거죠. 어디에 계셨던 간 일단 최고의 매출을 만드셨던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게 무슨 말과 같냐면 만약에 삼성의 이건희가 지금 삼성을 나와서요 더 좋은 핸드폰을 만들 건데 내가 더 싸게 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 거야. 모여라. 그러면 안 사람들 뭘까요? 네. 왜 그러죠? 이건희는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희가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회사의 매출이 커서 5년, 10년이 흘렀어요. 그때 그 회사에 들어온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결국에 직장 말단 직원 또는 공장에서 일하는 기술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구조가 그렇죠. 똑같아요. 결국에는 뭐냐면 이 리더분과 이 회장님 같은 경우 그러한 경영진이 있는데 이양 네트워크를 할 거면 시장의 크기가 큰 아실리에서 이분들과 확신을 갖고 해나간다면 가장 큰 베네핏을 누릴 게 저희라는 거예요. 경쟁력을 갖춘 제품인가? 저는 이거를 사업성으로 봤기 때문에 제가 먹고 느껴서 좋은 것도 있었지만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다른 회사의 제품들, 이 제품군과 비슷한 제품군을 가격 대비 성능이 월등한가 그거를 판단해주면 되지 않나요? 지금 그죠? 결국에 이 아실리가 굉장히 큰 이유는 소비의 범위입니다. 만약에 이 네트워크가요, 만약에 뭐 자동차나 또는 뭐 침대나 전기장판이나 이런 거였다면 누군가 쓰겠지만 누군가 쓰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건강과 관련된 식품 또는 화장품 또는 모든 생활 필수품들이 나중에 들어온다면 누구나 써야 하는 거 맞나요? 남녀노소가 가리지 않고 써야 하고요. 그렇죠? 내가 칫솔 치약을 안 쓰진 않겠죠. 그러한 제품군. 또 하나는 재구매가 높은 제품.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야 뭐가 일어날까요? 제가 연쇄적이고 인쇄적인 계속 소득이 일어나겠죠. 만약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무언가 계속 내가 판매가 돼야 될 거예요.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실리의 제품 마케팅 전략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5가지 제품이 들어왔습니다. 퍼플부스트, 유산균, 오메가, 그리고 파이바, 밀크시슬 이런 거. 자, 이렇게 건강 관련된 제품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시작하다가 올해 또 뭐가 들어온다죠? 단백질 쉐이크, 콜라겐. 자, 한 번 더 내년을 한번 가볼까요? 더 많은 제품들과 플러스 스킨케어 화장품 같은 게 들어온다고 하죠. 한 번 더 6년이 흐르면 이런 생활 필수품과 국내 기업들의 제품들이 함께 이 플랫폼에 참여를 하게 되죠. 이거의 원리는 간단해요. 카카오톡이 메시지를 오픈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카카오톡에 뭐가 들어왔죠? 스타벅스, 파리바게트, 모든 그런 기업들이 들어왔죠. 이유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카카오톡을 쓰기 때문에 고정 매출을 일으키니 우리 기업들 좀 넣어줘 하게 되는 거죠. 똑같아요. 지금 제품이 5개지만 여기에서 지금 네트를 구축해 나가면 내년에 화장품이 들어오면 제 네트에 100명이 있지만 지금 한 달에 16만 원 쓰면서 15,000원 올라오는 한 명당 소득이 화장품을 통해서 브랜드만 체인지한 고객이 100명이 생겨버리면 저한테 2배가 오르겠죠. 매출이. 근데 한 번 더 생활필수품 가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3인 가족, 4인 가족이 이마트 쓰거나 쿠팡에 쓰거나 그런 모든 패턴을 아실리로 바꿀 확률이 아무래도 높겠죠. 왜? 더 현명한 소비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매출을 줄 수 있는 거죠. 저희는 회사 5가지 제품이 지금 있습니다. 처음에 3가지였고요. 지금 5개로 늘어났어요. 퍼플부스트는 에너지 드링크인데 이게 여러 가지 기능을 해요. 뭐 신진대사도 올려주고 장기능도 건강하게 해주고 그렇죠? 또 에너지업을 시키면 피로감을 없애주고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어머님들이나 이렇게 전달했을 때 많은 또 피드가 드는 게 눈이 맑아졌다는 소리도 많이 들어요. 또 유산균은 엄청나게 그 많은 유산균 종수가 들었어요. 타사 대비했을 때. 또 하나는 균중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고요. 100억 마리 이상이 들어서 내 장관이 살아 들어간다. 예. 그리고 오메가는요. 오메가는 혈관을 청소하는 건데 다른 제품보다 유난히 이 수치가 높아요. 사실 실험하는 영상도 있는데 조금 길어질까봐 빼긴 했어요. 제가 이 5가지 제품을요. 타사 대비했을 때 경쟁력을 비교해보면 너무 작다. 네. 자, 우선은 뭐 아메이, 유니시티, 유산화 이런 많은 제품들하고 이 성분들을 비교해보면 월등히 높아요. 근데 가격은요?
37,000원, 39,000원, 34,000원, 42,000원. 성능 대비 우리 오메가 같은 경우는 중금속 오염이 안 돼 있는 저 밑단에 있는 멸치로만 만들기 때문에 정제도 많이 합니다. 실제로 타사 오메가와 우리 오메가를 비교해 보면 이 투명도 자체가 틀려요. 노랗고 하얗고. 실제로 씹어 먹어도 비린내가 나지 않아요. 파이브만 보더라도요, 식이섬유의 함량이 월등히 높아요. 근데 가격대는 56,000원, 107,000원, 48,000원, 아시는 33,000원. 프로바이오틱, 이거 유산균도 보면은 암웨이 10억 마리, 유니모 50억 마리, 유산화시 100억 마리, 아시드 100억 마리. 네. 근데 가격은요, 46,000원, 42,000원, 64,000원, 42,000원. 저는 이거를 봤을 때 이 제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친구나 이 제품을 드시고 있는 분들한테 내가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숫자로만 해도 가능하겠다 라는 거를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번째는 보상입니다. 저는 이 보상을 봤을 때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었어요. 저는 그 두 줄이고 바이너리고 이거를 안 치더니 사업을 시작하고 한 3주 뒤부터였어요. 그냥 전달하고 다녔어요. 스폰서님만 말하면서. 네, 그렇게 사업했었거든요. 근데 희한한 건 그렇게 전달해도 10명 중에 2명은 했어요. 왜냐면 눈이 돌아가서 얘기했거든요, 완전. 근데 이 보상을 안 다음에는 제가 이거 안에서 내가 더 큰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했던 것보다도 이 수익 구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익 구조다라는 거죠. 우선은 저희 회사는 브레이크어웨이와 바이너리 중에서 바이너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어웨이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노력이 필요하고 초기 수익이 거의 없어요. 브레이크어웨이는 배수의 논리로 아까 말했던 레버리지 효과로요, 빠른 사업 확장과 안정된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 사업을 해보니까요, 한 팀도 키우기 힘들어요. 한 팀도 키우기 힘들어요. 근데 6팀 이상을 혹시 키운다면 얼마나 어려울까요? 제가 만약에 브레이크어웨이에서 했다면 지금 함께 해나가는 그 그룹을 형성할 수 없었을 거예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바이너리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이런 거와 같아요. 브레이크어웨이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추천해야 되지만 나는 2명의 사람을 추천하더라도요, 이 2명은요 내가 새로운 팀을 구축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제가 그 다음에 3번을 넣으려면 1번이나 2번 둘 중에 하나에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3번이 매출을 키운다면 1번은 그 매출을 공유받게 돼요. 즉, 나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노력이요, 나에게 네트가 형성된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이걸 보니까 4가지의 경험을 쓰는 데 네트는 구축이 되더라고요. 내가 직접 추천한 사람, 내가 추천한 사람이 추천한 사람,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업라인 때문에 누군가가 추천이 되는 후원이 내려오는 사람, 그 후원 때문에 누군가 들어오는 사람, 총 4가지의 경우일수록 네트가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지금 그룹이 좀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데 맨 처음에 했던 건 4명이에요. 엄마 친구, 그리고 여자친구, 그리고 한 명은 저랑 지금 같이 사업하는 친구는 그냥 들어와 이렇게 하고 그냥 들어온 거. 네,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처음에는 보너스는 총 6가지예요. 6가지인데 1번, 2번이 주급, 3